네, 안녕하세요. 베스핀 글로벌 AI 코어실을 맡고 있는 박성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현재 AI의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에서 AI를 적용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유의미한 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전개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2025년도가 되면서 글로벌 컨설팅 기업에서 올 한 해의 먹거리는 무엇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와 같은 표로 표현을 해봤어요. 대부분 어떤 기업이든 간에 AI와 컴퓨팅이 빠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리더가 혼자 답을 내리기에는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뷰카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I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 경제지에서 진행을 했었던 그 컨설팅 자료에서 C 레벨들은 반드시 AI를 경영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90% 이상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활용 압박을 절반 이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97%는 반드시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의중이 있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레거시 비즈니스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춰져도 캐치업할 만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AI는 워낙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심리적인 조급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글로벌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BCG에서 진행을 했었던 컨설팅 자료에서 89%는 이 AI를 반드시 적용을 하겠다, 우리 기업이. 그리고 우리 기업은 68%가 하나 이상의 AI 서비스를 적용을 하거나 우리 제품에 AI를 녹여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약 그 5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는 16%만이 우리 기업은 AI에 대해서 선순환 과정을 이루고 있고 2개 이상의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뭐냐면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반 기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AI 스테이터스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룰 기반 지도 학습 그리고 비지도 학습을 넘어서서 이제는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AGI, 그러니까 일반 지능을 갖고 있는 AGI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스테이터스는 아마 이 정도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ASI는 인간의 개입 없이 정말로 스스로 성장을 하고 발전하고 이런 창의적인 결과물을 낸다라는 것이 ASI인데요. 이게 최근에도 보면 모델들이 모델 콜랩스라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 창작물을 가지고 다시 재학습을 시켰을 때 오히려 퇴화되고 붕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ASI 이 시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모델들은 초고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읽기와 그리고 이해하기, 말하기를 잘하는 이런 모델들이 과거에는 만들어졌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는 초거대 멀티모달 모델들이 지금 화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미지나 비디오나 오디오와 같은 이와 같은 모델들이 불과 한 작년까지만 해도 소라 같은 경우에 좀 답답한 그리고 여러 가지 왜곡들이 있는 아웃풋이 만들어졌는데 요즘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구글의 AI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물들이 그리고 굉장히 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마 LAM이 시대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모델 한두 개로 운영을 하고 아웃풋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델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 모델들을 통해서 뭐 가전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실제로 BMW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생산 현장에서 직접 로봇가 포장을 하기도 하고 조립을 하기도 하고 이동을 시키기도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현재 쓰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트너에서 이 AI는 이와 같은 스택들로 이루어져야 AI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과거에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스택 기반 하에서 그럼 현재는 어떤 스테이터스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나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도 울산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엔비디아에서 H100 잘 아시죠? GPU입니다. H100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렉이 뭔지 아시나요? GPU가 이렇게 4장짜리, 8장짜리가 꼽혀 있는 걸 한 서버라고 하고요. 그게 8개가 들어간 걸 한 렉이라고 합니다. 한 렉에 들어와야 되는 전력 표준 공급량을 약 한 45kW 정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이제 세종시의 데이터 센터 각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최대 전력 공급치가 25kW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냉각도 시켜야 되고 보다 많은 전력들을 최대한 GPU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조건들을 밑하는 것은 가산에 있는 SK 데이터 센터가 50kW를 한 렉당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얼마 전에도 전남에 하나 만든다라고 했었고 이번에 울산에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이런 AI 팜들이 많이 만들어져야지만 기반 기술들, 기반 비즈니스들이 많이 이제 보다 더 활성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AI 서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GPU를 빼고는 AI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GPU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말씀드렸지만 H100만 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GPU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최근까지 단종되었지만 썼던 게 H100이고요. 이 H100과 같은 경우에 그 예를 들어서 라마를 만든 메타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서 H100을 몇 장을 갖고 있냐면 35만 장을 가지고 있어요. H100만. 물론 다른 거 빼고요. H100만 35만 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XI 얼마 전에 그록이라는 모델을 만들었죠. 여기서 10만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듣보잡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딥시크도 5만 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H100을 몇 장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3,000장 가지고 있어요. 3,000장. 통틀어서 외국의 한 기업보다도 더 적은 H100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아마 4월 달에 한 1,000장 정도 더 구매를 해서 지금 4,000장 정도 가지고 있고 물론 H200도 있고 B200도 있고 다 있는데 H100만 가지고 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GPU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불과 한 1년 전이었나요? 한 대학교에 그 GPU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전엔 GPU가 없어서 모델을 못 만들고 있다가 이거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니까 관련된 논문이 10배 이상 들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료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 팜이 만들어지고 GPU에 대한 많은 확보가 그리고 신정부 들어서 이제 100조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플랫폼 부분은 아마 이제 지금은 이제 MLOps를 넘어서서 LLMOps, RAGOps를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옵스, FMOps가 이제 대두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에이전틱 AI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와 같은 프론트 레벨에서 보다 더 이 기반화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에이전틱 AI 플랫폼이 대두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후 얘기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다 에이전틱 AI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프론트 레벨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 이제 삼성의 가우스라든지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페롯과 같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제 경량화 되어지고 있으면서 우리 집안에도 있죠. 뭐 세탁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기에도 있는 이와 같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AI 모델들이 지금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AI를 너무나 이제 먼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AI를 그러면 우리 기관, 기업들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많이 궁금하시죠. AI 너무나 먼 것 같지만 이제는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해보라고 자꾸 위해서 찌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려면 이와 같은 전략은 저희 이제 베스핀 글로벌 컨설팅 폼에서 일단 범용적인 내용의 이제 전략들을 일단 좀 수집을 했고요. 물론 개개인의 기관 기업들마다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로 비용과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실 AI가 들어오는 거는 제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솔루션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조직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TCO를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ROI를 얼마나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 분석을 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BCG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AI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기업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 우리 기관의 디지털 예산의 30%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예산의 10%를 쓰겠다. 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ROI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가 후자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ROI를 남겼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작년 3월에 삼성 SDS에서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이 AI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을 때 우리 C레벨들은 약 1년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투자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1년에 1억이 조금 넘는 금액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답변도 한 바가 있으니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AWS에서 말씀하셨는데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보통 아까 GPU를 말씀드렸는데 이 GPU가 거의 2년 단위로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U 하나의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 H백과 같은 경우 그 카드 한 장당 거의 6천만 원 정도 하고요. 카드 한 장당. 그리고 카드가 8개나 이제 뭐 들어간 서버 하나가 대여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H200을 저희가 지금 대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서버 한 대가 한 달에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한 달에. 그만큼 비쌉니다. 이 비싼 GPU를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업스테이지가 또 그런 것도 잘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온프라미스에서 적용을 하실 때에는 이와 같은 GPU를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시니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와 같은 시스템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AI 그러면 그냥 모델만 생각하고 뭐 사람처럼 움직이는 뭐 이런 것만 상상을 하시는데 실제로 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이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지금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게 RDB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문서 단위로 있는 비정형 문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한 100건 정도 이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서가 6천만 건, 7천만 건입니다. 어마어마한 문서들을 계속 이관을 해야 되고 그걸 벡터DB에 이관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를 정제하고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AI를 만드는 과정 자체는 단순하게 뚝딱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 3년도 걸리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칠 텐데 이 가운데 워터폴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이거를 파일럿 방식, 에자일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필드를 넣어보고 저 데이터를 넣어보고 가중치를 줄여보고 막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하려면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셔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개선하고자 하는 그 비즈니스 플랫폼이 뭔지 그 다음에 형상이 뭔지에 대한 걸 고민하시면서 이와 같은 작업들을 파일럿하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력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전에 많은 옵티와 계약을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프로젝트의 품질이 낮아서 아닙니다. 사실 이거를 저희가 적용을 하다 보면 담당자들이 AI에 대한 좀 막연한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AI라 그러면 정말 내 생각까지, 내 마음까지도 알고 있는 막 이런 친구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얘들도 어떻게 보면은 LLM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은 뭐 많은 이제 추론 모델들도 나오게 하지만 끝말을 이어주는 모델이 그저 LL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AI 리터러시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단순하게 AI는 문화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자 하는 AI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얘를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투자 대비 효과 평가가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8%는 하나의 AI를 쓰고 있지만 16%만 성공적으로 선사이클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만큼 얼마나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 정확하게 투자 대비 효과 평가가 돼야지만 선순환 사이클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스핀 글로벌 컨설팅 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저희 이제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9개국 15개 오픽스에서 1,400명의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가트너의 매직 쿼드란트라는 그 수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8년 연속으로 저희가 입상을 함으로써 저희의 역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베스핀 글로벌의 AI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AI를 하고자 하는 올인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이와 같은 축으로 진행을 합니다. 데이터와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에 대한 이관과 정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모더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널리티컬 AI,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AI를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 형태의 헬프나우라는 브랜드의 RAGOps와 LLMOps, MLOps, 그리고 에이전틱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고객의 페인 포인트라든지 고객의 업무에서 AI가 얼마나 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컨설팅 펌이 함께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리터러시를 위해서 저희의 트레이닝과 아카데미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는 재설계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와 같은 파이프라인이 대부분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원천 문서가 이미지이든지 텍스트이든지 음성 데이터이든지 그에 대한 이관을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주고요. 이 파이프라인을 실제적으로 AI에 적용을 할 수 있는 ML이라든지 그리고 이 RAG, 벡터 DB에 있는 그 원천 DB를 활용할 수 있는 RAGOps라든지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우리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구상을 해내는 이와 같은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거나 고객을 만나다 보면 참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제는 A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알겠어요. 이 기술들도 알겠고 이런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기관은 그럼 어떻게 AI를 적용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뭘 적용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우리 업무 중에 어디에 AI를 적용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꽤 많이 받거든요.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한 6개 이제 섹터로 좀 나눠 보았어요. 질문들 들어보니까 대부분 이런 비슷한 질문들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6개 섹터로 나눠 봤는데 이런 겁니다. 저희 이제 비즈니스, 우리 업무를 AI를 통해서 이전의 룰 기반의 어떤 답답했었던 프로세스를 좀 개선하고 싶어요. 이런 요청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AI 모델들 되게 운영하려면 GPU도 많아야 되고 막 복잡하고 막 무거워야 되고 시스템도 많아야 되고 우리는 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들을 좀 운영을 하고 싶어요. 이런 요청들을 좀 듣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기관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데이터를 쌓아놓으면 좋다 그래서 막 쌓아는 놨어요. 근데 이거 어디다 활용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옥인지 석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런 얘기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잖아요. 데이터들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LLM 플랫폼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우리 기업은 수년 동안 업무 프로세스가 고착화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람도 있고 플랫폼도 다 있습니다. 이거를 AI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요청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AI 서비스를 하는데 천편일률적인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기관별로, 소속별로, 등급별로, 수준별로 교육청 같은 경우에 학년별로 나누어진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던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면 AI를 통해서 효율적인 고객 대응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에이전틱 AI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 잘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제 여러 업체들을 만나보고 솔루션 소개를 받아보면 비슷한 내용의 아마 솔루션들 많이 얘기하실 텐데 어떤 LLM을 써도 가능하고 디바이스는 온프라미스든 클라우드는 다 가능하고 LLM도 그 다음에 NLU라든지 콜봇 보이스봇을 할 수 있는 STT, TTS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오케스트레이터 환경을 만들고 이거를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이라든지 팀즈라든지 슬랙과 같은 채널을 통해서 답변을 받고 문서 보고서를 받고 만들고 이런 것들 제공해 드린다라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와 같은 에이전틱 플랫폼 AI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4주 동안 거의 집을 못 가고 밤을 새가면서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모두의 광장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에까지 봤었을 때 40만 건이 넘는 댓글과 의견이 들어왔고요. 중요한 제안들이 한 3,600만 건인데 아마 지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런 제안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들을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여기서 하는 건 뭐냐? 단순하게 그냥 의견 받고 거의 댓글 받고 토론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제안 접수를 받을 때 이게 장애인들이 또 있잖아요. 글을 못 쓰는 분들이 음성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TT 적용을 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OCR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록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안들이 장황하잖아요. 장황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 주는 것도 저희가 LLM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쭉 썼어요. 썼는데 우리나라에 부처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부서들이. 그러면 내가 쓴 글을 읽어보고 LLM이 이거는 소방방재청으로 보내야 되겠다, 요거는 행안부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걸 자동으로 분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이제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공약을 내셨잖아요. 내가 지금 근 글이 후보 시절에 냈었던 공약과 어떤 부분이 매칭이 되는지 이것도 LLM이 지금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지금 이제 받고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를 교육부, 학교 이런 데 좀 많이 와요.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한 내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분류시켜주고 이렇게 군집화시켜주는 그런 것들도 AI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저희가 적용을 했었던 사례이기도 한데,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의 가입자가 2천만 명이에요. 그거를 300명의 상담원들이 다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바뀌거나 여러 가지 상품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문의가 들어왔었을 때 매번 교육을 시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이 좌측과 같은 백문백답이라든지 직무교재와 같은 이 도큐멘트들이 800페이지가 넘는 거를 18개를 저희가 다 넣었어요. 벡터DB에다가. 그래서 사용자들이 전화가 왔었을 때 빠른 답변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에이전트도 저희가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이 모델들을 바로 적용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모델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MLOps를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물론이거니와 제조, 조달, 공급망 관리에서 비전 모델, 이상 탐지 모델,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군집화 모델이라든지, 얘가 이쪽으로 가면 사고가 날 건지 안 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MLOps를 제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공공은 아닌데요. LG전자에서 이제 저희가 적용을 했었던 사례인데, 그 생산 라인에서 볼트의 체결 여부가 이 불량률을 굉장히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 볼트를 조금이라도 더 조이거나 덜 조이거나 하면 불량이 나기 때문에 사람 육안으로 보기에는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AI를 통해서 이거를 볼트에 대한 디펙 여부를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 공장 안에서 또 다른 모델들을 만들어 내드렸어요. 뭐냐면 이제 부품을 조립을 하는 생산 라인에서 부품이 조금이라도 삐뚤게 껴졌거나 뒤집어 껴졌거나 잘못 껴졌거나 안 끼워졌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이 지나가면서, 예전에는 이제 QC 담당자가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1초 안에 불량과 정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들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포장이 불량이 되거나,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나온 얘기죠. 돼지의 생장과 관련돼서 영상이 비치면서 이 돼지가 갑자기 움직임이 느려졌거나 얘가 임신을 했는지 아니면 어디 아픈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와 같은 MLOps를 통해서 다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저희 베스핀 글로벌의 데이터 옵스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사례를 통해서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전 세계 540개 딜러에서 10년 동안 10만 대가 넘는 굴삭기, 지게차 이런 장비들의 센서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했고, 어널리티컬 AI 서비스를 통해서 장비가 수요 예측이 얼마나 될는지, 이 지역에
이쯤 되면 공사가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10% 향상을 시킬 수가 있었고, 그리고 공사 기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위치를 시켰고 부품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AI가 미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약 20%가 절감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현대산업개발 2023년도 매출액이 3조 8천억이면 아까 전에 ROI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판단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특화 LLM을 통한 커스텀 AI,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 좀 많이 해당이 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프라이빗하게 온프라미스에서 우리만의 특화 LLM을 좀 구성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요청들이 꽤 많으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원자력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4천만 건, 5천만 건이 넘는 그 데이터들을 비정형 데이터들, 문서 데이터들을 다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다 이관한 다음에 얘를 별도로 이제 벡터라이징 시키고, 그러니까 RAG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모델을 파인튜닝 시키기도 하고, 그걸 성능 지표로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들어왔었을 때 이 7개의 분류별로 섹터별로 이관을 시켜주는 의도 분석 모델도 만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전 폐쇄망인 그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다 구성이 되어지고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7개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국정조사 가잖아요. 이제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제 국정 질의하고 막 그럴 때 즉각적으로 답을 못 하고 그랬을 때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번에 또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AI를 활용한 기존 프로세스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들 꽤 많으시잖아요. 이건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모비스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비소에서 만약에 부품이 없었을 때 지근거리에 있는 부품 대리점에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차량 번호 대고 차대 번호 대고 부품 품번 대고 이 부품 교체해 주세요라고 이제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리점에 있는 상담사 이제 접수자가 그거를 부품 이제 접수 그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배송 처리되는, 이와 같은 뭐 프로세스가 1, 2년 됐겠습니까? 수십 년 됐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까 이제 저희한테 문의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뭐 프로세스를 바꾼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 프로세스를 보고 아 이걸 개선해야 되겠어요라고 해서 STT 하나랑요 LLM 하나만 저희가 바꿨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런 거예요. 정비소에서 전화가 갑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이거를 예전에는 대리점에 이제 접수자가 받아서 저거를 주문 처리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했는데 접수자가 받지 않고 바로 STT가 받아서 그거를 STT가 LLM으로 던지게 되고 LLM이 그 주문 처리서라고 하죠. 그거를 주문 처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끝났어요. 이게 다였습니다. 이게 다였는데 실제로 전화를 할 때 이분들이 또박또박하게 표준말로 쓸까요? 전국에 있는 대리점인데 사투리 쓰고 그 다음에 또 은어 쓰잖아요. 이분들은 어셈블리 이렇게 뭐 아름다운 말 쓰지 않습니다. 아세이 2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투리 쓰고 방금 전에 얘기한 거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STT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다 이해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또 ROI를 또 말씀드려보면 좀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30개에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올해까지 1000개의 대리점으로 확대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문 처리 대리점에서 약한 이분들이 42% 이 업무를 하셨대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월급이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 업무가 한 월에 170만 정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1000개의 대리점으로 만약에 확대시켰을 경우에 현재로 따져보면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절감되는 금액은 그냥 5분의 1, 42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사실 이 AI를 적용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요즘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보면은 대부분 50억 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GPU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거 ROI 뭐 공공기관 ROI 생각을 안 하지만 어쨌든 이 비싼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정성적인 가치야 물론 있죠. 근데 정량적인 가치도 이만큼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좀 차별화된 콘텐츠를 좀 제공을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좀 있으세요. 학년별로, 부서별로, 수준별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잘 아시죠? 이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답변에 대한 품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준들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의미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지만 의미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교육청에 저희가 이와 같은 챗봇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요. 101개입니다. 101개 에이전트가 101개인데 미래 교사단 이 101분을 저희가 이렇게 모셨어요. 모셔서 저희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넣어야 되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지방으로 갈수록 다문화 가정 많잖아요. 그래서 다국어 지원까지도 되는 이와 같은 챗봇을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런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요. 저도 자꾸 끝내라고 얘기해서 쪼임을 당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